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저는 차통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요청하셨던 그런 강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평생 써먹는 재료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 것이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실 때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이해가 또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전 예시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꼭 5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재료 강의는 사실 제가 제자분들에게 해드리는 강의라서 강의에 앞서서 이 영상을 혹시 또 보시는 우리 제자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자분들 큰 틀 조금만 좀 풀겠습니다. 100%는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큰 틀을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큰 틀을 잡는 것부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야가 바로 재료 매매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릴 것인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5만 명을 돌파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단타 검색기를 공개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곧 이벤트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바로 시작할 텐데,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계좌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신혼종합개발로 제가 880 정도 수익이 좀 나가지고 지금 11월 15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쪽 계좌에서는 1억 1,400 정도 수익 났고요. 다른 쪽 계좌에서는 6,300 정도 수익 나가지고 1억 한 8천 정도 수익이 좀 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의, 그 다음에 좋은 계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좀 보시면 평생 써먹는 재료매매법 진행할 텐데요. 오늘도 이론과 실전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보면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만 잘 보시면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시면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시면, 첫 번째 바로 차트고요.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기업입니다. 세 번째 바로 재료와 이슈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셔야지만 이 주식 매매에서 성공적으로 주식 매매 이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재료 앤 이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론부터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재료 매매는 재료를 미리 알고 매매에 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재료를 미리 알기 위해서 재료를 찾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투자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이런 격언은 지금 시장,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서 안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 절대 안 맞고, 뉴스가 나오고 난 뒤부터 이제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고 난 뒤, 그 다음부터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랑은 절대 안 맞아요. 지금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는 아예 무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재료가 해당 재료가 호재인지 아닌지 이걸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호재라면 얼마나 큰 호재인지, 그리고 과거에 그런 호재가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호재의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급적인 좀 강의일 수 있거든요. 약간 객관적으로 딱 명하게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고급적인 강의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제가 우리 제자분들에게 해드리는 재료 강의에서 책에 나와 있는 목차 재료입니다. 그 목차 그 책인데, 주시장에서 이 재료
이 해당 재료가 바로 이 주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총 호재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호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잡아드린다 말씀드렸죠. 이 큰 틀, 이 안에서 바로 이제 재료를 찾아보시면서 과거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바로 임상 승인 결과 발표, 당연히 바이오나 제약주에 대한 이슈겠죠.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주도 이슈. 예를 들면 코로나 이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현재 시장의 주도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주가 급등했을 때 또 현재 시장의 주도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 대선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도 올라가고 있죠. 이 3번 이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매매하다 보면 M&A,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들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매각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영풍제재가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 단일 공급 계약, 특허 취득, 무상증자, 경영권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의 개별적인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IPO, 예를 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쿠팡, 이런 게 바로 대형 IPO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과 국내 대기업과의 연결된 재료, 국내 대기업과 공급 계약을 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사마에서 지금 테슬라랑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그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일정이 확실한 재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원래 이제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이 재료를 다 찾으려면 힘든데, 제가 이렇게 딱 자료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자료에서 어떤 종목은 어떤 재료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것을 전부 다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정리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실 거고요. 실제로 제가 제자분들에게 해드린 강의라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여드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좀 공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호재 전부를 총정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호재가 나온 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체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뉴스에 집중해야 되고요. 저도 다른 데서 재료 받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네이버, 다음, 이런 커뮤니티에서 전부 다 재료를 찾는 거예요. 언론사에 나온 재료들, 그런 재료를 찾고 저는 이 재료를 보면 이 재료는 연속성이 있겠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최근에 예를 들면 써니전자나 안랩이나 이런 까뮤 ENC나 이런 거 보시면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안철수 관련주가 지지율 폭등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지지율로 올라갔던 그런 이제 후보 종목이 바로 홍준표 관련주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가 지지율이 한 자리에서 두째 자리, 두 자리로 이제 높아지면서 어떻게 했죠?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제 고점이 다가온다. 지지율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고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그런 벽은 뭐라 해야 되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무엇이다?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홍준표 관련주 그랬고요. 이번에 안철수 관련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재료를 알았다 한다면 안철수 관련주들 매매해 볼 수 있었겠죠. 왜? 과거에 홍준표 관련주 때도 지지율이 2배 이상 뛰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지지율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이게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주춤거릴 때 그 전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 이번에 지금 지지율 두 자리에 올라왔지만 오늘 급락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매매는 절대 필수예요. 재료를 모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종목이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갔는지 그걸 모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료 매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매매하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이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해당 재료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100% 무엇이다? 100% 경험입니다. 주식시장은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2배가 됐는데 그러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언론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누굴 제쳤다, 뭐 2030에서 누굴 제쳤다, 뭐 3040에 누굴 제쳤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폭등이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재료 매매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 관련된 이런 재료 매매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제가 맛배기로 한번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 실전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종목의 상승의 끝은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고점은 존재하고 그리고 차트상 고점 신호가 나오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재료 강의에서 재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재료를 알았다고 해서 재료가 더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 재료, 기업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실전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기업의 개별적인 이슈 있죠? 개별적인 이슈 중에 한 가지 제가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대1 이하의 무상증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무상증자에서 1대1부터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노코나 그 다음에 원방테크나 그 다음에 시엔투스, 성진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제 1대2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박 호재입니다. 대박 호재이기 때문에 저런 1대2 무상증자 치고 나서 상한가 치면은 그 다음 날부터 꼭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매매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제노코 보시면 제노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노코 보시면 바로 무상증자 이슈가 어디서 떴냐? 무상증자 이슈가 바로 여기서 떴습니다. 여기서 떴는데 이날 상한가를 쳤죠. 그죠? 이날 상한가를 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속적으로 저항받았던 곳인데 이제 선을 그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선을 그으니까 뭐가 있죠? 저항대가 있죠. 이런 저항대들을 처음으로 돌파한 상한가를 쳤는데 이때 무상증자 이슈 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 날부터 매매를 꼭 참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날 보세요. 급락시켰다가 마이너스 5% 급락시켰다가 13%까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올라가죠. 잘 보세요. 1대2 무상증자가 나온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한가 치고 나서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 조정 나올 때 오면은 재수다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은 적어도 20%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원방테크 볼까요? 원방테크 보시면 이날 첫 상한가 때 바로 1대2 무상증자 나왔습니다. 1대2 무상증자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뛰었죠. 그 다음날 시가라도 바로 들어가 봐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산다 하더라도. 그럼 다음날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날 또 이제 19%까지 올라가면서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내려갔다가 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이 납니다.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시엔투스 성진. 제가 이 시엔투스 성진을 바로 제가 이날부터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나 올라가서 제가 이 종목으로 거의 한 2, 3천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첫날 상한가를 좀 쳤고요. 그 다음에 1대1 무상증자 딱 이슈 떴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시가 이하부터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대충 매도하고 끝내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제 거 안 해도 생각하고 떨어지면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매수하면 한 번 더 오르면 매도하고 끝.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상증자 매매. 1대1부터 보셔야 되는 것이고 1대2 무상증자는 대박 호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단일 공급 계약, 단일 공급 계약 그런 종목 그 해당된 계약들이 있는데 예시 계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계약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어떤 계약이 있었냐? SK이노베이션과 바로 10조 계약을 진행했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가 있단 말이에요. 국내 대기업과 엄청난 금액의 큰 금액을 바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재료입니다. 에코프로 BM의 1년 매출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이에요. 많아봤자 1조 5천억, 적으면 1조예요. 8천억이 1조. 근데 거의 이제 10년치의 매출을 계약했다. 이거의 계약 기간이 바로 10년이에요. 그럼 1년에 1조씩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보시면 제가 이날 바로 이제 공급 계약이 떴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날 공급 계약이 떴는데 이거 패턴 어디서 보셨습니까?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패턴 캔들이라 말씀드렸죠. 이런 캔들에서 털리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전고점을 첫 돌파하는 음봉의 이제 대량 거래량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를 지켜주는 이런 캔들. 그 다음 호재. 그거 어떻게 되죠? 이때가 9월 9일인데 10분봉 보겠습니다. 자, 9월 9일인데 잘 보시면 얘 시가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라인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중요한 라인대를 다음날 시가부터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바로 매수예요. 매수하시면 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40만원짜리가 거의 이제 4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5만원짜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날 그 종목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뉴스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뉴스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갔다? 그럼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인데 1대1 이상의 무상증자는 좋고 1대1 이하의 무상증자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럼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대2 무상증자는 대박 호재고 그 다음에 수출 계약도 매출이 굉장히 크고 국내 대기업과 그 계약을 한 거는 굉장히 큰 재료란 말이에요. 큰 재료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재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고 여기마다 각 재료들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추격 매수해야 되고 이런 재료들은 눌릴 때 매수해야 되고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릅니다. 그냥 이 뉴스 좋네 사야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료를 본다. 두 번째 차트를 본다. 차트를 봤는데 주, 월, 일 이런 차트에서 차트가 안 좋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좋다 매매 관점을 봅니다. 세 번째 매매 타이밍을 잡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분들에게 제가 이 재료 총정리된 거 이거 한번 포괄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목차를 통해서 우리 시험분들이 여기에 종목을 집어넣으면서 어떤 재료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넣으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해볼 만 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